이재명 2라운드 설계자는 죄인 대 착한 사람.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두 번째 국정감사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바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관 상임이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감 상황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천공수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거 예측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걸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국민의힘이라니까요.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합입니다. 1분도 안 됐어요. 그 난리치고도 1분도 안 됐다고.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자꾸 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네, 앞서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확한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감에서는 강력한 견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김원미 기자. 네. 앞서 영상 보니까 앞선 국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18일에 있었던 국감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완패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왕왕 나왔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제시가 됐었던 게 저격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희숙 의원 저격수입니다만 지금 부친의 부동산 의혹 때문에 지금 이제 사퇴한 상황이죠. 그리고 김웅 의원 저희가 앞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이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의 저격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는데요. 혹시 심상정 의원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거의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이 얘기 꼭 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 노란색 팻말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면 설계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팻말까지 들면서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였고요. 네. 이 국민의힘도 사실 그제 완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국감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좀 상당히 이 벼르고 온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조홍천 의원 지금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국토위 위원장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 보셨나요? 사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영상이 담기진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매번 질의가 끝날 때마다 한 게 왜 이재명 지사한테 답변 기회를 많이 줍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줍니다라고 계속 매번 건건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 보신 것처럼 조홍천 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죠. 정말 부엉이 눈을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네. 내가 다 초재고 있다고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발가락질해요라고까지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실 굉장히 선전한 사람은 김은혜 의원이었는데요. 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대장동 자체가 또 본인의 지역구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 과거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100만 원이라도 세금을 쓰려면 시장 결제 없이 못 쓴다고 그러더니 지금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거면 슬로건을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무능한 거다라고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반대로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 답변하는 거 우리가 잠깐 봤는데 네. 자, 이런 분위기 미리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 역시 오늘은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무차별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수치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나 인적 관계 그리고 과거 시장 시절에 이 시장 업무 등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 국감 질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지사의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경우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압박 질문을 했더니 네. 이재명 지사는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또 앞서 김은미 기자가 얘기했던 그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기관 사무, 도정 사무 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정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감 장외 대결도 후끈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 팻말까지 들면서 상당히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기도청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는데요. 경기도청 현관에서부터 피켓 시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정쟁 국감을 중단하라며 정치적 목적의 국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저렇게 피켓 시위로 대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반대된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피켓 시위, 대장동 의혹 중심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다. 이러면서 철저한 규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나서서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찬반 피켓 시위를 이어갔는데 경기도청은 하루 종일 오늘 아침부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들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혐의까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그제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 왜 안 만들었냐?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배 교수님.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다. 이 답변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내가 받아들이진 않은 거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임 혐의,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혐의의 공방 바뀔 가능성이 좀 많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왜 이 주체의 문제가 나오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다시 명확하게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주체다라는 얘기로 선을 확실히 그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자신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배임의 연장선상에 책임 문제가 자꾸 거론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몇 가지 확실하게 또 해명을 내놨어요. 첫 번째로 왜 7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뺐느냐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뺀 것이 아니다. 원래 없었다. 다만 일부 직원이 이걸 다시 추가하자라는 건의를 묵살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묵살한 주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이미 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칠 경우는 협약 위반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협약을 위반을 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는다라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분명하게 고정이익을 환수하라라는 지시를 내놨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추가 건의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해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쟁점사항 또 한 가지 있죠. 저희가 어제 잠시 전해드렸지만 조직폭력배 연루설도 있습니다. 그제 국감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때 영상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 사채업하고 렌트카해서 내가 돈 있게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이요. 그러네요. 이게 올린 사진이. 네?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기자회견은 고소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하세요. 아유 고소 대방이라 소문난 어른한테 기자회견해도 고소당하려고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기다리시면은 과연 내가 조폭과 결탁돼서 했는지 그래서 자익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창피를 당했는데 김영판 의원 같은 사람은 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현찰 1억 원이 찍힌 이 사진, 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용판 의원 의원직 사퇴라든지 징계위 회부까지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이게 쟁점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분위기가 반전됐으니까 여기서 좀 끝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쟁점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될 수 있지만은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장 출신으로서 경찰 망신은 다 시켰다. 네,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그 동안에 계속 조폭 연루설이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기 세간에서 때문에 나오긴 했었죠. 이게 본질은 또 그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발을 한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 박철민이라는 조폭 그분이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조폭 사건을 또 변호사 때 수임도 했었고 또 성남시장 때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 트레이드 거기 사장한테 상도 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장 조폭의 그 조직원이 지금 제보한 박철민이라는 사람인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어디로 불똥이 튈 수는 그건 누구도 단언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성동한 이재명 지사가 대권 가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을지 해프닝으로 끝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쟁점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김용판 의원이 어제 사진을 좀 안 꺼냈으면은 그런 대로 또 넘어갔을 텐데 엉뚱한 사진을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린 거죠. 좀 경찰청장 출신이면은 좀 사진도 좀 검증 좀 하고 좀 제대로 돼서 육하 원칙에서 딱딱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엉뚱한 사진 들고 와서 이게 그 사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어제 좀 주도 면밀하지는 좀 못했다. 다만 조폭 연루설은 이재명 지사 후보가 앞으로 대권 가는 데는 계속 좀 설왕설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 짚어봤던 이 쟁점들 다시 한번 또 공방이 오갈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해서 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리포트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오늘 새벽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그제 새벽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남 변호사는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늘 새벽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술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대신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남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으로 당초 오늘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22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중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정 기자, 우리 한 네. 리포트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당초에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석방이 됐어요. 네. 상당히 검찰이 신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서 기각이 됐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 남욱 변호사가 이 그제 새벽에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검찰로 체포됐기 때문에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어서 이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 내에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진술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신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석방의 끝은 아니고요. 이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또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네, 대장동 특혜효과 관련한 수사 사항까지 짚어봤고요. 광고 보신 후에, 광고 보신 뒤에 자, 이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 뉴스 특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정회 후에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장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정감사장에 들어온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다 착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개회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윤 대표님. 오전 상황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짚어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오늘 쟁점되는 부분들까지 해봤는데 오늘 바랍니다. 오후 상황 상당히 좀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경기도 감사가 좀 맹탕 감사다 이런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심기일전해가지고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논란을 빚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특히 대장동 에 관한 게 지금 제일 관심이죠. 그렇죠. 특히 초과 이익을 확보한 게 누가 결정했느냐,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감안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개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인데 대장동 사업은 토지 매입은 민간 합동으로 강제 수행해줬고 인허가는 성남시 공사 성남의들이 일사천리로 했고 분양 문제는 천당위의 대장동인데 도대체 화천대유가 진 리스크는 뭔지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 한 분께 답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미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맞습니다. 토지 취득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제 경제 상황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 토지 취득의 편의성, 수용권, 그다음에 인허가권 때문에 저희가 70%를 환수한 거죠. 개발 예정이 이게. 증인, 제가 묻는 거는 화천 대유 같은 리스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리스크는 당시에 3,600억으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1공단 부지 조성비 빼고 그게 지가가 떨어지면 5%당 92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더 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이 경기 변동에 관한 위험을 그들이 100% 부담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한 분이 저희는 부담이 없었다. 제2지 증인의 말에 대해서 이 증인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근간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이고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개발법은 사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 주체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사업은 첫째로 땅 주인인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장동처럼 민간 공동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가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증인. 네. 지난 10월 12일에 민관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죠. 대규모 개발 이익을 환수한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다 적자나거나 대규모 개발 이익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는 않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 이익이 발생 안 된 민간 합작은 처음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모른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건의 민간 합동 공동 개발이 됐고 증인은 민간 합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도시개발법상 민간 합작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최초라고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 민간이 가져가면은 전부 다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갈 건데 내가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죠. 그게 진실이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되고 LH 등은 그 개발 이익을 LH가 쓰는 게 아닙니다. LH가 개발 이익 발생하면 대부분 임대주택 짓는 건 알고 있죠.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증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왜 묻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답이 두 맞다고 번째로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거기에는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 개발 이익은 정부나 성남시나 국가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나 임야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는 소위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죠. 그걸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이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 그 점이죠.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업의 수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전에 여당 의원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222만 원, 1,550만 원, 2,450만 원이에요. 성남시가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하던 강제 수용을 했을 때 평당 단가는 222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행절 변경이나 기타 행정 지원이 들어가서 대지로 매각을 할 때는 1,550만 원 된 겁니다. 이게 땅 장사한 거죠. 이 개발 이익을 민간 합동으로 해버리면은 성남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 개인들이 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 소유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기, 그 사업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 이익에 환수되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상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소유자들의 피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다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한테 수의계약했죠. 증인, 토지 수의계약한 거 사실 모르십니까? 그 중에 일부 5필지를 수의계약했는데 13브록에 4,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했는데 토지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국 의원님께서 개발 이익은 어딘가로 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이 갖는 게 타당하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의원님이 소속한 당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LH 포기시키고 성남시 포기시키고 강압해서 민간개발 강요하고 해서 결국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들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소유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인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발 용도를 바꾸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그걸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그게 바로 민간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발을 막고 개발 이익을 100% 우리 국민들이 가지도록 환수하는 게 맞았다.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이런 법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공공개발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 맞습니다. 예, 다 되셨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들어가네. 네, 시간 좀 다시 넣어주십시오. 예. 네, 시간 다시.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정을 국정감사하는 날인데요. 이재명 흠집내기 또 근거 없는 폭로회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합동 개발,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는 그 제한이나 압력이나 한계를 돌파하고라도 100% 환수해서 만족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처럼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공격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지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5,503억이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 성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오히려 이런 게 저 개인에게는 위기이긴 하지만 네. 억울하긴 하지만 다행히 그 공공개발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익 나는 건 민간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이 지금은 태도를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5,503억 이 공익 환수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성남 제1공단 조성비를 포함한 5,503억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부 체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시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기반 시설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PPT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대장동 사업구역은 약 27만 8천 평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 및 상업 지역이 45.5%를 차지하고 나머지 53.6%가 도시 기반 시설 용지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용지의 대부분은 공원, 녹지, 도로, 그리고 학교, 공공청사 등으로 대장동 사업 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공 환수 규모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면적의 사업 면적의 50.1% 13만 9천 평이 사업 구역 안에서의 기반 시설 기부 체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293억 정도가 되는데요. 보수적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제가 판넬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 이익 환수한 것이 5,503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배당금 1,822억 원 그리고 구역 밖에 있었던 3,681억 원을 합해서 5,503억 원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구역 내 기부 체납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5,293억이고 이것을 다 더해 봤더니 총 공공 환수액은 1조 79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앞으로 부담하게 될 개발 부담금 하고 사실은 5,500억이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는 5,8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용역비 저희가 이것도 사실 부담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 대행비 명목으로 사실 280억을 또 더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사업 구역 내 기부 체납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제가 기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만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부분, 만약에 이것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갔을 돈을 환수한 금액만 쳐서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 환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이제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한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는 외피를 쓰고 SK증권, 특정금전 신탁으로 이중 삼중으로 숨어서 그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이 지금 전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상황은 아직 아닌 거죠?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사님이 성남시장 때 이제 고시하셨던 2015년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 이행 약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행 서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발견된 만큼 이 청렴 이행 서약서에 근거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동결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시에는 지방공기업, 성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청렴 서약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돈이 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익을 고정으로 해버려야 더 이상 로비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이런 부정거래에 뇌물을 주거나 협잡을 하거나 할 경우는 다 박탈된다라고 하는 위험을 부담시켜서 이제 공직자 청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무슨 뭐 부정을 했느니 뇌물을 주었느니 받았느니 하는 얘기가 보도가 나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즉시 이거를 좀 찾아서 우리가 성남시에 동결해라. 이 청렴서약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동결해라. 두 번째는 방법을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지원팀을 TF팀을 만들어서 환수할 방법. 예를 든다면 이미 배당이 됐다면 배당된 것에서 가압류라도 하든지 해서 환수할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지금 TF팀 만들어서 성남시가 법률 검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님, 예, 반갑습니다. 상생과 저하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아니 잠깐만. 자 간사. 자 김윤덕 간사. 와보세요. 아니 일로 와보세요. 간사님. 와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품위를 떨어뜨려야지. 안 쓰기로 했잖아요. 와보세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와보세요. 아니 간사간 합의했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간사간 합의했잖아요. 기타 그건 안 쓰기로.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나. 저게 뭐예요? 아이 잠깐만. 예. 아니 간사간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제거해 주세요. 그건 누누이 봐왔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지금, 자, 제거 안 하시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거해 주십시오. 자,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뭐 여러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가 정회가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2시 50분에 다시 속개가 될 예정인데, 자, 배 교수님, 지금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초기부터 이렇게 뭐 피켓이라든지 뭐 여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여야가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어디에 가고
무슨 뭐 시위 내지는 뭐 흠집내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1차 국감 때도 뭐 아수라 영화 장면을 틀질 않았나 또 뭐 김무성 의원의 통화 내용을 직접 틀겠다 그러니까 뭐 못 틀게 해가지고 소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방금 뭐 보셨지만은 지금 개 인형 같아요. 네. 개 전에 한 번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 인형을 가지고 또 아마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원희룡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호통치고 야단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해라. 그래서 답변을 많이 끌어내가지고 위증죄에 해당되는 그런 잘못을 좀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지금 본인이 뭐 일타 강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한다, 국민의힘. 한 15시간 생중계를 했었죠. 네,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개인 플레이만 하지 말고 팀 플레이를 좀 하라라는 조언까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율이 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개인의 좀 돌출적인 행동 같거든요. 따라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본질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심도 높은 그런 질문을 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허점이랄까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 근데 이제 지금까지 국감이 진행되는 뭐 그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보면 거의 매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별 어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좀 임팩트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분히 좀 공부를 좀 안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략도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좀 날카로운 질문에서 좀 유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었고 또 전략도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한테 해명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을 많이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온 거 아니냐 싶어요. 물론 뭐 이재명 지사 얘기는 뭐 뻔하죠. 그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한 거는 과거 새누리당이 막아서 공영개발을 못해서 이나마 된 거다. 그나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거를 좀 뒤집을 만한 새로운 팩트나 이런 게 조금 더 국민의힘이 계속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당도 저는 뭐 이렇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여당은 또 너무 또 이재명 지사를 또 비호 그 입장에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면은 자기 판단대로 얘기할 건 하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뭐 잘한다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한쪽은 비판만 하고 한쪽은 비호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이 상당히 좀 위축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싶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국회의원이 질문하면서 뭘 물건을 개 같은 걸 들고 와서 지금 뭐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양타를 씌워놓고 이런 거는 빼놓고라도 말로 이렇게 계속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국정감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계속 여기에 이재명 지사 말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상당히 발휘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무심코 했던 얘기가 어제 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초과이익 환수는 그 실무진의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뭐 도계공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국정감사는 이 중첩 효과, 또 낙인 효과, 또 나비 효과 세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계 대선 풍향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지금은 답답하고 얻는 게 없더라도 그렇게 좀 질문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정 기자, 지금 정해된 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인형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정해가 됐는데 저 인형이 어떤 인형이길래 민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송석준 의원 앞에 놓여있던 인형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세히 보면 불독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불독 인형이 아니라 이 얼굴에 양의 탈을 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뭐 쓰고 있는 게 이제 양 얼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국토위 국감장에 등장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5일과 그리고 7일 국감에도 똑같이 저렇게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을 들고 나와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바로 대장동 개발이 양두구육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양두구육,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보잘 게 없다라는 의미죠. 이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저 인형을 처음 들고 나오면서 이 인형의 이름이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의미로 대동이인데 구린내가 나서 대동이로 바꿨다라면서 이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특혜 개발로 양두구육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응천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이 인형을 치우라면서 현재 이 국감을 정회시킨 상태인데요. 이 50분에 국감을 개회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 논의가 좀 공방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지금 2시 48분 12초, 13초가 지나가는데 한 1분 반 정도면 이제 다시 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오늘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하고의 이런 설전을 아까 봤잖아요.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이 현장의 지역구 국회의원 말이죠. 그러면서 앞서 뭐 여러 가지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도 많이 했었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좀 오늘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은혜 의원한테 어떻게 좀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를 보신 분들이면은 지난번 국민의힘 질의랑 좀 다르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사실 지난번 질의에서는 이 원희룡 그 후보가 직접 뭐 일타 강사처럼 이 국감을 생중계를 자기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짧게 하라. 그리고 할 때 확실하게 yes or no로 그렇게 단답으로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이끌어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참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하기까지 했었었는데 이 오늘 오전에 김은혜 의원의 질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yes or no, 이 짧은 답변 그리고 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을 다 갖고 와서 이 내밀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김은혜 의원이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를 명쾌하게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듣기에 쉽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좀 그런 이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를 해서 이 아마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상당히 좀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조금 전에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앞에 놓여 있는 인형 때문에 정해가 된 상황입니다. 이 국정감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지막 국정감사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런 공방들 여러 상임위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임위조차도 피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을 하면서 정해가 되고 다시 속개가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지금 정해가 됐습니다. 당초 이 조응천 위원장 대행이 2시 50분부터 속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회를 했는데 아직은 속개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현장 상황들로 봐서는 여야 의원들은 지금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 같고요. 아마 장내 정리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오후 질의가 속개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장 상황이 혹시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속개가 된 지금 정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전 상황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전 국회 국정감사 상황 저희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천공수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이런 거 예측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걸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예?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국민의힘이라니까요.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합입니다. 1분도 안 됐어요. 그 난리치고도 1분도 안 됐다고. 시간 다 재고 있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자꾸 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자, 오전 국감 상황 보고 왔습니다. 김현미 기자. 앞서 이제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이 이제 질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오늘 밤새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만큼 이제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빨리 질의도 많이 하고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질문 답을 알고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정해가 되는 상황이 될 경우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속으로 땡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사실 받아치기가 사실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똑같은 또 질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정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원래 이번 국감에 임하는 이유가 내가 국민에게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 실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나는 전혀 무관하고 난 오히려 공익적으로 환수를 한 입장이다라고 그거를 설명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직접 이 국감에도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고 인형 같고 지금 이렇게 정해가 되는 이 시간이 이재명 지사 역시도 또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분명한 건 이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오늘 자정까지밖에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국민 입장에서는 이 1분 1초가 상당히 좀 아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송석준 의원 자리에 있던 인형이 치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속개가 됐는데 현장 상황 다시 국민의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민간개발업자와 결탁해서 민간개발을 밀어붙이려고 공공개발을 방해한 게 있었죠. 2009년부터죠. 2009년부터 예.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또 뭐 많은 비리도 또 있었죠. 네, 뭐 구속되고 있는데 그때 하여튼 신영수 전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을 받았고 그분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저도 아니까요. 이 정도 하시고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간개발업자가 결탁해서 그 개발 이익을 독식하려고 뭐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자, 그러면은 그 증인님 거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누구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에 돈 빌린 팀이 하나 있었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그 2014년 그 무렵입니다. 14년, 13년 그 무렵 그 민간 개발 사업자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강길이라고 하는 분들 한 팀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자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동에 그 중전에 하던 사람 걸 인수받아서 네. 예,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잖아요. 글쎄 그게 이제 처음부터 누구죠? 있던 사람이 아니 사람을 얘기하세요. 사람을. 저도 잘 주님께서도 모르는데 얘기하셨잖아요. 자, 의원님. 주님께서도 어디 언론 기관에 아니, 이분이 국힘 관계자다. 청년위원장이었다. 그 사람 누구죠? 청년위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남모 씨 아닌가요? 남욱 씨. 아시네요. 잘 아시죠? 신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죠, 제가.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본일 없습니다. 판교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운영한 건 아시죠? 지금 최근에 보도 보고 그렇다는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관여한 분이 정영학 씨, 김만배 씨, 세 분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언론 보도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자, 언론 보도라고 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동네 같은 동네시고 또 가끔 만났을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 등장합니다. 아니 저 지사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은 저 질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기회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뭐 10분도 해줘 좋고. 자, 그러면은 여기 유동규 씨가 붙어갖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그 이분 김만배 씨 그 중앙일보 저 인터뷰 기사를 보면 14년 4월에 강남의 모술집에서 바로 유동규 씨와 이 바로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세 분, 예,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가 술을 먹으면서 대판 싸움도 벌어진 일이 있대요. 그 후로는 뭐 아주 이젠 호영호재해서 한 몸이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니 그거 예스냐 노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그 안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자, 나중에 그럼 천천히 해주세요. 구체적인 거는. 말씀하십시오.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동규 씨가 말이죠. 예, 그 이거 혹시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나하고 친하다 얘네들. 제가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해임했을 겁니다. 들은 적 없다. 있다면 의증입니다. 예. 어떻게 있다면? 예. 유동규 씨로부터 이 사람들 얘기 들은 적. 그때 당시. 그다음에 그러면 남욱 씨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거를 알았다면 해임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남욱 씨하고 그 우리 저 정영학 씨 만나신 적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다. 네. 만난 적이 있다면 이제 의증입니다. 그 존재 그분이 얘기를 자, 이제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단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수 제가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때문에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15년 이제 드디어 우리 대장동 민간개발합동사업 민간공모하죠? 예, 기억나죠? 자, 그 민간공모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좀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민간공모, 이 대장동 민간 그 합동개발사업 공모했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네, 한자를 똑바로 쓰시면 그런데 좋겠네요.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개발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결탁됐던 바로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남욱, 정영학인, 무슨 김만배.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공중분해에 대해서 다 감옥 자, 갔을 겁니다. 우리 증인님, 이분들이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자,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과 결탁됐던 이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그 증인께서 시장 시절 바로 그 공무원 사업의 주인이 되었죠? 성남의 뜰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들 세 분이? 공모를 했는데 하나은행, 산업은행, 자, 메리츠증권 하나은행, 세 곳이 경합을 했고 거기는 형식법대기 그중에서 아닙니까? 가장 성남시의 이익을 고액을 요거 확실하게 나중에 자세히 제시하는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하나은행이 사업자가 된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그 이 사업자들이 말이죠. 지금 뭐 안에서 다 주인 역할을 하고 뭐다 하는데 이거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은 우리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완벽하게 대장동 이 사업은 민관
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들읍시다. 답변 들읍시다. 네. 답변 들읍시다. 네. 자, 지사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네. 자, 답변하십시오. 네.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제 피켓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모 사업은 국민의힘이 강요해서 불가피하게 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했으면 그 지역에 땅을 사서 부정하게 이 민간개발 추구했던 사람들은 토지 전부 수용당하고 빚 못 갚아서 전부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폐가망신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게 그겁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노리고 인허가권 이용해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부당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제 필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폐가망신하게 되기를 제가 실제로 바랐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자꾸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게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분도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한 적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 악수 한번 했다고 특별한 관계인 것이라면 아마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악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중에 뭔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송석준 의원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결탁이 됐다면,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다면 이런 식의 질문이라면 송석준 의원님이 50억 클럽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50억 클럽에 들어있다면, 그 돈 50억을 받았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런 가정적인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유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도 참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담당 직원들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서 참으로 노력했지만 정말 역부족이었다는 점 제가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에 민간업자들을 만나서 뭘 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제가 눈치라도 챘으면 제가 즉시 해임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꾸 뭐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저 유동규 본부장한테 의존을 하거나 그분이 주도를 했고 그걸 도와주려 그러면 사장을 시켰겠지요. 말로 본부장으로 끝까지 놔뒀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살펴서 좀 억지스러운 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하세요.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시 갑 출신 김윤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주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정감사에 성의껏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죽이기 국감이 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대장동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중에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정보가 본인이 갈망하는 바에 유리한 경우에 맹신하게 되는 거죠.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그 야당의 시각이 바로 그러하다.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수익이라는 사회 부조리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재직한다는 가짜 뉴스가 공작되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원하는 정보가 튀어나온 거죠. 대장동 이슈에 진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만 안 되면 되는 이슈인 거죠. 하지만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고요. 퇴직금으로 푼돈 50억 뿐이 안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인 것은 상식입니다. 지난 19일 JTBC 보도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가감 없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이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난 자료가 다 있지. 받아서 다 누구 주고. 예, 남욱 변호사 발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CR도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의혹 면담 모두가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먼저 LCT 비리인데요. 부산 LCT 비리 때 사법 처리를 받거나 당시 기소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돈 받은 사람 의혹 명단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이 비리에 큰 서막이 지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하려면 이거 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하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나는 이 회사는 우리가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가능하면 서민특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의 정관에 맞지 않은 일,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